김동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기자 오늘은 어떤 거 해봅니까? 예. 오늘은 이제 하나 기사를 보시면은 제목이 이제 이겁니다. 문 정권에서 해체된 군부대, 네. 뻥 뚫린 전방부대, 네. 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내려보시면 자 일단 지도가 좀 있죠. 네. 예. 일단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 정권 예하에서 네. 계속해서 무슨 부대가 해체되고 무슨 사단이 해체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냥 들으면은 그냥 뭐 몇 개가 좀 개편이 되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제 주변에 뭐 전현직 이제 장교든 간부 출신 또는 비간부 출신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어떠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대부분이 뭐 많으면 한 3개 정도 해체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러니까 얼마만큼 많이 해체됐는지 그렇게 그 긴장감을 못 느끼고 못 있어요, 느끼죠. 국민들이. 예, 전혀 예. 못 느끼는 상태죠. 예.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예.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러면 한번 제대로 한번 이걸 체크를 해보자 네. 해서 이제 지도에다 놓고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지도를 자세히 예, 보시죠.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전방이죠. 네. 여기 이제 38선이 이제 있고 위로 이제 북한이고 네. 보시면은 이게 빨간 것들이 다 이제 사단급입니다. 사단이고 그 네. 사단을 3개 정도 묶으면 군단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8군단, 3군단, 2군단, 5군단 여기서 쭉 나갑니다. 네. 그래서 원래 4군단은 없고요. 있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개편된 것들이 이 까만색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일 먼저 동해 쪽 이쪽 네. 동부전선의 이제 최전방이라는 뇌종부대. 네. 뇌종부대는 지금 이 뒤쪽에 있던 철벽부대 뒤로 빼고 지금 네. 뺀 상태고 이 3군단은 그대로 두고 2군단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뒤에서 받쳐주던 이기자 부대를 네. 지금 없앴고 네. 그 다음에 이 노도 부대도 없앴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오뚜기 부대 손가락이 좀 가격 좀 해주세요. 손가락이 네. 좀 이렇게 예. 가게. 예, 그래서 이 오뚜기 부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지금 개편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뭐 사실상 거의 해체가 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던 전방에 있던 청성 부대도 지금 뒤로 뺐고 네. 그 다음에 이쪽 6군단 안에 있던 열세 부대 태풍 불무리 중에는 열세만 남기고 지금 다 날아간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던 7군단도 결전 부대가 지금 없어졌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1군단 같은 경우는 필승도 네.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종합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은 이제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또 네. 지도가 있죠. 예. 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8군단 전방 네. 뚫렸죠. 중부전선에 지금 백골 부대만 하나 지금 고립된 상태로 뚫려버리고 예. 이 뒤도 지금 다 뚫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1군단, 5군단 뒤에 지금 받쳐주던 기계화 전력, 예. 뭐 기갑 그 전차, 그 다음에 이 포병 같은 이런 곡사포 그걸 받쳐주던 기계화 그 사단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수도권 바로 이 우측에서 지금 지켜주던 데도 지금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야.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청성도 뒤로 빼고 심각하네. 예, 뇌종도 뒤로 빼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종합해서 보면은 지금 7개 사단 정도가 해체 지금 된 상태고 네. 그 중에 4개 사단은 기계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포를 지금 주력으로 하는 전차, 포병 이런 거를 다 했던 부대들을 지금 사단을 다 해체 내지는 개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런 정도의 전력들이 지금 뚫려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전술적으로 또 전략적으로 치고 내려오기 좋은 형태로 지금 뚫려 있다. 예. 이게 지금 현재까지 말을 했던 노무현 정권에서 추진했던 국방개혁 2.0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거의 가장 빠른 급진적인 이 해체를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뻥뻥 뚫린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데 국민들은 현재 체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지도 보니까 예. 거의 전방이 거의 다 뚫렸네. 다 뚫렸습니다. 비었네요, 그냥. 예, 싹 다 비었죠. 근데 야, 이거를 이렇게 해놨네. 예, 이런 상태에서 북한은 그럼 어떻게 돼 있냐? 예. 그래서 이제 또 내려보시면 북한 지도가 있죠. 이겁니다. 이제 북한의 지금 현재 전력 배치 상태예요. 군단 네. 배치 상태. 자, 좀 더 내려보시면 살짝만 내려보실까요? 네. 예. 조금만 내려볼게요. 예. 네. 아니, 너무 내리지 말고 조금만. 네, 예, 네. 그 정도만. 예. 네. 보시면 전방에는 이게 지금 4개 군단이 지금 북한을 아예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게 막강한 병력들이에요. 4군단, 2군단, 5군단, 1군단. 근데 아까 말했던 8군단, 여기 우리 쪽 8군단. 네. 전방에 있던 뇌종이 뒤로 빠졌죠. 그래서 구멍 뚫린 겁니다. 네. 그다음에 중부전선 같은 경우는 백골 부대 빼고는 지금 없는 상태로 뚫렸기 때문에 2군단, 5군단 병력을 사단 병력인 1개 사단 병력인 백골이 지금 마주한 상태예요. 그다음에 이쪽 서부 지역, 그다음에 수도권 이북 지역도 지금 아까 말했다시피 4개의 그 기갑, 그다음에 네. 기계화 보병 이런 데가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815 군단, 820 군단이라서 네. 전차를 주력으로 가지고 있는 부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그 유사시에 바로 바로 내려오면 그냥 바로 치고 내려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이런 기계와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그 4개 사단이 뒤에는 지금 해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마음 먹고 축 치고 내려오면 진짜로 이게 상당히 뚫려 있는 상태죠. 야, 북한은 이렇게 그대로 강화를 시켜놨는데 우리는 다 해체시켰다. 예, 오히려 지금 여기 무슨 위쪽에 짓거리입니까 이거? 예, 완전 위쪽으로 갖다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살짝 위로 올려보시면 네. 오히려 북한은 지금 12군단이라는 걸 2015년에 지금 새로 만들었어요. 네. 이 중국 지역이나 이런 데도 만들었고 사실상 여기는 안 들어있는데 11군단 폭풍군단이라 해가지고 완전 특수군으로 무장된 애들이 지금 이쪽 개성 위쪽부터 해서 네. 이쪽에 또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합세해가지고 치고 내려오면은 막강한 전력을 지금 당해내야 되는데 네. 지금 이 개편자가 또 말이 쉽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던 무기 체계나 이런 것도 다 배분을 해야 되고 사실상 이 예를 들면 기계화라든지 기갑을 맡았던 전문 인력이 다른 데로 뿔뿔이 흩어지기 때문에 네. 이거를 다시 제대로 된 이 억지력을 과시하고 억지력을 발휘하려면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서 아까 다시 위로 가시면 네. 자 지금 여기 2군단 5군단 기억하십시오. 네. 자 2군단 5군단이 여기 바로 위에 여기 지금 버티고 있어요. 북한에 예. 2군단 5군단. 이게 치고 내려면 여기 백골 부대 이 사단급이 지금 막아야 돼요. 네. 그럼 병력으로 한번 비교해보자. 네. 2군단 5군단을 두 개 합치면 북한은 약 6만 5천에서 7만 명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백골 사단은 이 네. 백골 부대는 10,000명이 지금 될까 말까요. 지금 요새 그 병력 감축이 많아져가지고 네. 10,000명도 지금 채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면 백골 부대 혼자서 10,000명이 7만 명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럼 7대1로 1당 100으로 지금 전시에는 싸워야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백골 부대가 상당히 지금 엄청난 리스크를 껴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 백골 부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북한이 가장 치를 떨고 무서워하는 부대예요. 그렇죠. 왜냐면 1973년도에 이 부대의 이제 그 사령관이었던 박정인 장군님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한번 북한이 이때 총으로 한번 쐈어요. 도발을 해가지고 우리 아군 쪽 피해가 있었죠. 그거를 보고서 박정인 장군께서 화가 나셔가지고 바로 포격으로 그거를 갚아주고 초소를 박살냅니다. 그것뿐만이 좋네. 아니라 아예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사단이 갖고 있던 전 트럭을 다 불을 켜고 오밤중에 이 북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38선 거의 직전까지 북진을 해가지고 당시 북한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네. 전쟁 나는 거라 생각을 해서 준 전시 상태까지 선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암담한 기억을 갖고 있는 북한 입장에서는 백골 부대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쁜 이 추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상 이쪽 그 분단 지역에서 탈출한 그 뭡니까 탈북한 병사들이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이런 조사받을 때 항상 묻는 질문이 백골 사단에 계시는 그 박정인 장군님은 잘 계십니까? 이 말을 그래. 맞아. 예 그런 말을 물어볼 정도로 그 부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백골 부대를 받쳐주던 이 양쪽에 있던 사단이 지금 뒤로 빠져버렸기 때문에 네. 백골 부대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백골한테 당했던 이 앙가품을 유사시에 해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왜냐면 지금 7대1로 짓누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백골은 상당히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다. 네. 그래서 아마 백골 부대 출신 분들도 지금 이런 얘기 듣고 요새 상당히 화가 많이 나셨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네요. 예, 지금 이런 상태다. 그리고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기 기계와 전차 부대가 많이 있습니다. 이쪽 수도권 뭐 고양 뭐 이쪽 또 이 고양이나 파주 지역 지키는 네. 데에도 보면은 최신의 우리 전차 부대인 그 KA1 그러니까 KA-A1 전차, 네. K2 전차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주포가 120mm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강력한 포를 갖춘 이런 부대인데 이런 부대가 지금 현재 북한이 여기서 아까 말했던 815, 820 전차사단이 뚫고 내려오면은 지금 이게 지금 거의 뿔뿔이 흩어지고 개편된 상태라서 이 공백이네요 여기가. 예, 더군다나 이 수도권 아닙니까? 지금 야. 서울을 지금 코앞에서 이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이미 북한은 한국전 때부터 유명한 것이 이 전문 용어로 그 블리츠크레이그라 해가지고 종심전, 탱크를 앞세운 고속 전개를 하는 그 작전을 써옵니다. 네. 그래서 탱크 부대를 이 수도권 지역이나 이런 데를 뚫고 내려올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탱크가 무려 5,000대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고. 아무리 이게 고물 탱크라 해도 탱크는 탱크고 이 소련제 탱크들이 미국이나 서방권보다 앞서는 거는 속도입니다. 이 속도 전개 속도가 시속 50에서 70km까지 지금 달리기 때문에 상당히 전개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유사시에 여기에 치고 내려오면은 이거를 막아줄 이 기갑 또 기계와 이 사단들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원래는 여기에 지금 집어넣었던 이 병력들이 전부 다 원래 이 동두천 일대나 이 위쪽에 있던 미군 부대 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있던 미군 부대들이 철수를 해서 지금 뒤로 후방으로 뺐는데
그거를 뺐기 때문에 그 공백을 메우는 그 의미로도 지금 채워놓은 것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그 미군이 빠진 거를 채워놓은 건데 다시 그걸 또 뺐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백이 다시 한번 지금 또 이루어진 상태고, 인계철선이 지금 제대로 작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군 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미군을 밟고서 수도권을 침투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미국이 전시에는 개입의 명분이 되죠. 미군을 공격을 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인계철선이 이 상부 지역에는 거의 다 빠진 상태에서 지금은 이 인계철선을 건드리지 않고 이 중부전선을 타고서도 북한이 들어올 수 있는 상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군을 건드리지 않고도 지금 치고 들어오는 상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인계철선 건드리지 않고도 지금 수도 이남을 지금 공격할 수 있다. 네, 이 지금 원으로 빨간 원으로 하는 게 다 공백이란 겁니다. 네. 이게 우리 군의 공백 상태를 주는 건 이 전방에서 다 이렇게 뻥뻥 구멍이 다 뚫렸다는 겁니다. 네. 북한은 이 위에가 아까 김동현 기자 설명했듯이 촘촘하게 다 오히려 증강했고요. 예. 그러니까 위로 다시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반대로죠. 예.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있던 거. 그러니까 아까 보시다 이기자, 노도, 오뚜기, 불무리, 태풍, 필승, 결전, 이게 지금 다 빠진 거죠. 뇌종 뒤로 빠지고, 청성 뒤로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내려가면 이게 지금 이만큼이 다 빠져서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예. 예. 이제 이렇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강을 해두셨차는데 다 빼버려 쓰고 철수를 시키고 아니면 없애버리고 부대를. 예. 야, 더군다나 심각하네. 이런 와중에 2018년 9월 19일 남북 공동 군사 합의서를 채택을 했죠. 네. 당시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특히 이 동부 전선에 네. 이남 40km, 이북 40km, 도합 80km 정도를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어떠한 항공 자산도 여기서 날지 마라. 여기서 정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무슨 그게 의미가 있느냐? 안보 전문가들은 북한이 여기서 40km를 이남으로 빼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치밀한 계산을 했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남한이 갖고 있는 정찰 자산인 금강, 백두는 시긴트를 탐지합니다. 신호 정보인 그 커뮤니케이션 이런 정보, 통신 정보, 그 다음에 엘린트라고 하는 전자 정보를 수집하는 항공기들인데, 이게 이 40km 이내에서 비행을 했었어요. 예. 여기서 비행을 하면은 북한에서 만약에 지금 ICBM을 쏜다, 이런 무전을 감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그 도발 징후를 포착을 해서 준비를 시키는데, 지금 이걸 40km 밖으로 뺀 상태라서 지금 이거 체결된 이후에 북한이 지금 작년에만 해도 지금 13번 이상을 지금 미사일 쐈죠. 네. KN-23이라고 하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계속 쐈는데 개수 틀리고 도발 원점 틀리고 5월 9일인가 4일날 발사한 미사일은 7월에 와서 그 개수를 다시 정정하기도 했어요. 예. 지금 이런 상태인데 이 40km를 뒤로 뺀 게 치명적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송영무는 문제없다. 이따위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역 장성들, 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인 대수장에서는 송영무, 그 다음에 정경두를 이적죄로 고발을 한 상태입니다, 검찰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이후에 이것과 연계가 돼가지고 40km 이남 지역으로 항공기 진입을 방해하고 지금 이 공백들을 다 같이 지금 뚫어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게 지도로 이렇게 보니까 심각하네요. 예. 그냥 뭐 몇 개 사단 없앴다, 뭐 축소했다 이런 말만 들을 땐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는데 예. 지도를 이렇게 뻥뻥 공백을 만들어 놓고 저쪽은 북한은 그냥 촘촘한 거 보니까 아찔한데요. 이게 예. 아무리 우리가 뭐 전투기 우수하고 뭐가 기계 같은 게 우수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전쟁 나면은 워커가 땅을 밟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탱크 내려오고 군인 내려오는데 여기 공백을 이렇게 수도권을 막을 공백이 없고 예. 미군 부대는 내려가 있고. 예. 야. 더군다나 지금 이 2군단, 3군단 사이에 있던 노도 부대가 지금 위에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는데, 이 노도 부대 같은 걸 없앤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군의 기강을 꺾는 듯한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은 노도 부대는 한국전에서부터 이승만 대통령이 이 이름을 하사한 부대예요. 어허, 예. 노도가 성난 파도와 같다. 그 기세가. 그 네. 군의 사기가. 그래서 노도 부대인데, 네. 더군다나 노도 부대의 이름을 이승만 대통령이 지어주고, 그 다음에 백선엽 장군의 친동생인 백인엽 장군이 또 지휘를 했었어요. 근데 이런 상징적이고 육군 역사상 가장 전통이 깊은 부대인 노도 부대를 지금 해체를 한 것도 상당히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육군의 사기도 꺾였고, 이 노도 부대 같은 경우는 그 전통에 맞먹는 그 현재 현역들도 상당히 뛰어난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육군 과학과 전투와 훈련단이라 해가지고 KCTC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초기에 대항군 역할을 이 노도부대 대원들이 했었어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마일즈 장비라 해서, 그러니까 시뮬레이션 같은 걸 실제로 몸으로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뚫는 연습을 하는 이런 과학 훈련인데,
그 대항군 역할을 노도부대의 초기 자원들이 했었어요. 네. 근데 2년의 기간 동안 그 대항군 역할을 한 2년의 기간 동안 648전 648승 전승 무패. 전승 무패. 야. 예, 그런 기록을 갖고 있는 게 노도부대입니다. 지금 현역조차도. 그런데 그런 노도부대를 지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얘 미쳤다 이거. 상당히 최정예 중에도 최정예 부대들이 지금 다 날라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뭐 이기자 부대도 뭐 아시는 분들 다 아시죠. 필승 부대 이런 것도 지금 엄청난 부대들이고 상당히 지금 뛰어난 그 육군의 병력들이 지금 전체 다가 지금 꺾였기 때문에 사기도 만만치 않고 이런 지금 안 좋은 상태로 가고 있다. 자, 거기다가 지금 아까도 탱크 얘기했지만 기계화 부대 4개 사단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4개와 이것도 심각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 수도권 일대에 여기 이게 이제 배치가 돼 있는데, 그러니까 보병은 항상 보병이 사람이 가서 먼저 치서로 들어가고 네. 뒤에서 화력 지원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화력을 담당하는 이 탱크나 또는 보병이 갖고 있는 곡사포 같은 것들이 지금 여기서 뒤에서 빠졌기 때문에 전시에 정말로 맨몸으로 싸워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국전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열세로 밀렸던 이유는 북한의 탱크를 당해낼 수 있는 탱크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네, 그 당시에. 예, 그 당시 한국전 당시 그거를 뼈저리게 체험을 했었는데 또다시 지금 그거와 똑같은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말로는 이 오뚜기 부대나 이런 것도 재편을 해서 괜찮다, 뭐 이 전차가 어디로 가는 거 아니다, 다시 배치가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보병 관계자라든지 또는 이런 이 전력의 전현직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거를 다시 개편하는데 상당히 오래 걸릴 것이고 지금과 같은 이 억제력을 발휘하려면 네. 최소 5년 이상은 걸릴 거다. 아이고. 지금 그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북한 입장에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죠. 그러네요. 예. 아니 근데 여기 밑에는 저 그림이 있는데 공기부양정이 저쪽에는 이 북한에는 서해 예, 또 공기부양정 부대가 쳐내려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이거는 이제 좀더 들어가면 예, 요겁니다. 이게요? 예.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지금 또 아까 전에 이쪽 서해 쪽이 또 빠져 있었죠. 네. 서해 지역도 지금 만만치 않은 게 서해 지역에 지금 이게 연봉리 기지라는 겁니다. 네. 원래는 이 서해 지역에서 북한은 항상 그 박근혜 대통령 정권 때도 서해 5도 점령 훈련이라는 걸 했고 청와대 점령 훈련 뭐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증강을 또 시킨 게 뭐냐면 고안포 기지에 원래 배치되어 있던 이 공방급 공기부양정, 이 호버크래프트라고 하죠. 이거를 지금 고안포 기지에서 추가적으로 면봉리 기지라고 이남에 더 가까운 지역에 또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2019년에 거의 완공된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글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공기부양정을 이제 일종의 주차를 해놓은 상태죠. 네. 그런 상태의 지금 기지들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도 지금 200에서 300대 도합 200에서 300대 정도의 공기부양정이 있다. 이 공방급 공기부양정에는 특수부대원 80명 정도가 탑승을 가능합니다. 한 대. 예, 한 대당. 그래서 이게 도합 다 내려오면은 300대가 예를 들면서 내려오면은 20분 이내에 서해 5도 지역을 점령을 할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코앞까지 점점 더 전개를 하고 있는 와중에 우리는 앞에 있던 병력을 지금 뒤로 빼는 상태고 서해 부대를 이쪽을 지키는 병력도 지금 현재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이 공기부양정은 속도가 최대 80km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육지와 이 해상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죠. 근데 이러한 거를 원래 잡을 수 있는 천적이 국내에는 마땅한 게 없어요. 해군 고속정이 아무리 빨라도 40km에서 50km이기 때문에 이 속도를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우리의 천적은 육군이 보유하고 있는 육군의 그 아파치 공격 헬기. 헬기요. 예. 그 다음에 미군이 갖고 있는 아파치 헬기. 네. 그 다음에 공군이 갖고 있는 KA-1 공격기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것도 제대로 되는지 마는지 지금 애매한 상태인 게 지금 육군 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력이 제대로 안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고 특히나 이거를 그 정비를 많이 맡았던 항공 분야인 대한항공 카이 지금 이런데 지금 다 적폐라고 때렸죠. 네. 거기서 원래 이 아파치 헬리콥터 프로펠러 이런 걸 다 수리를 합니다. 네. 그냥 적폐라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이유가 있구나. 예, 이게 전부 F-15K 같은 경우도 이 주익 날개 같은 거 수리를 다 다이아항공 뭐 카이 이런 데서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라이센스로 다 고치고 있는데 그런 걸 지금 적폐로 다 때려놓은 상태고 대한항공도 스튜어디스십으로 해서 정부가 지금 완전히 관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육군 병력도 제대로 돌아가느냐 마느냐 지금 말이 많아요. 그럼 이런 와중에 믿을 수 있는 건 미군인데 미군은 지금 미군 아파치 2개 대대를 또 뺀다는 겁니다. 왜 빼냐면 이거를 원래 훈련을 하는 지역이 아까 경기도 포천 일대 이런 데에 실사격장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아파치 조종사들이 들어가서 실사격 훈련을 했었는데 그 지역 동네 주민들이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거예요. 소음이 심하다 해가지고
헬기가 지금 실사격 훈련을 못하다 보니까 이 실사격 훈련을 해야지만 조종사들은 진급을 합니다. 그래서 미군 조종사들이 지금 상당히 기분이 나빠서 실사격 훈련을 못한 채로 한국에 배치되는 거는 이건 무의미하다. 그래서 일본으로 나가자라는 내용이 최근에 또 나왔어요. 그럼 이게 두 개 대대급 아파치 헬기도 빠져버리면은 이 공방급 이 치고 내려오는 공기 부양적을 막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공군의 KA-1 경공급기는 어떻게 됐냐? 이것도 원래는 성남공항에 있었습니다. 수도권인 성남에 배치가 돼 있었는데 2011년경에 이걸 원주로 또 뺐어요. 그래서 지금 기존 성남에서 대응하던 시간 플러스 20분이 더 추가가 되기 때문에 원주에서 대응을 하면 도합 30분에서 40분이 여기까지 걸립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분이면 여기를 다 점령을 해버리죠, 서해를. 그렇죠. 그럼 이미 점령하고 난 뒤에 KA-1이 도달하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늦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해 지역에 만약에 공기부양정들이 치고 내려와서 영종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천 국제공항 같은 데를 인질로 잡아버린다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 지금 형태로 갈 수가 있다. 그러네요. 말씀드린 순간 땡큐님, 네, 반중친미, 김동현, 이봉규, Defend Freedom in 2020. 네. 감사합니다. 땡큐님.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우리 부대를 축소하고 없애고 이러는 게 이 현 정권에서 뭐냐면 인구가 지금 뭐 마땅치 않기 때문에 부대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는데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익이 주장하는 건 인구 절벽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인구 절벽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인구 절벽이 있다고 해서 국방력을 약화시킨다? 언제부터 우리가 국방력 약화를 다른 문제와 연계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국방력이라는 것은 극복의 대상이지 타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개념 자체가 지금 이걸 타협을 하고 인구 절벽이라서 줄여야 된다는 식으로 계속 나갑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인구 절벽을 대비해서 입영을 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한 이런 그 뭡니까 이 들어올 수 있는 그 지원 자격들을 대폭 낮췄어요. 그런 식으로 넓히고 그 다음에 장기 복무를 상당히 독려할 수 있는 혜택을 많이 제공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국내에서는 그런 얘기는 없고 오히려 사병 복무 기간을 24개월, 21개월, 18개월로 지금 줄이고 지금 현 정권에서 18개월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군이 그럼 주장하는 게 뭐냐? 소수 정예와 첨단 군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자, 소수 정예화를 하려면 아무리 쪽수가 적더라도 이게 상당히 유사시에 엄청난 능력을 보유한 군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자, 18개월이라는 숫자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거는 2년이 안 되는 거예요. 자, 2년이 안 된다는 게 무슨 의미냐? 군에 들어가면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혹서기 훈련, 혹한기 훈련을 최소 2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뭐든지 요령을 터득하거나 익숙해지려면 2번은 해봐야 돼요. 전 세계 어떤 군도 2번의 혹한기, 2번의 혹서기를 거쳐야지만 최대 미니멈적인 이런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는 군이 되는 거예요. 근데 18개월을 한다는 거는 2년 2번의 혹한기나 혹서기를 거치지 않은 군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만들어졌다 해도 바로 제대해야 되네. 제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문제고 북한 같은 경우는 남성 복무기간 10년. 여성 복무기간 7년입니다. 그러면 북한군은 10번의 여름을 내고 지낸 군인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숙달도 되지 않은 군이 어떻게 해서 소수 정예화가 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남는 거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거. 자, 첨단과 이 소수 정예화가 또 붙어가죠. 지금 말로는 이렇게 해요. 좋은 무기를 가져오면은 수가 적어도 된다. 이것도 말이 어불성설이에요. 왜냐? 지금 말하는 F-35 지금 글로벌 호크 첨단 무기는요. 가면 갈수록 복합성을 내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있지 않습니까? 자, 옛날 전화기는 전화만 받으면 끝이에요. 그죠? 그 이상의 기능이 없어요. 근데 요새 전화기는 전화만 받습니까? 전화 받죠. 인터넷 그거 검색하죠. 이거 또 유튜브 영상 찍어서 스트리밍하죠. 모든 기능이 다재화되어 있고 복합화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가지고 들어오는 글로벌 호크나 무슨 무기가 됐던지 간에 첨단 무기라는 거는 기능이 1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 말은 내가 포를 하나 가지고 들어와도 이 포가 전투기랑도 연계가 될 수가 있고 통신망의 그 중앙 정보 시스템에도 연결이 됩니다. 그거 숙달하는데도 오랜 시간 걸리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숙달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이 걸립니다. 아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전차, 잠수함, 이런 군함 이런 데에는요. 사병이 탑승을 못해요. 탑승을 해도 이 주력 이 시스템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운영 체계는 부사관, 장교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첨단군 운운하지만 아무리 좋은 무기가 들어와도 숙달되지 않은 사병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유사시에 운용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은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들어와도 그냥 고철 덩어리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말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지금 그리고 이 군에서 주장하는 거는 마치 이것이 상당히 합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 그 의도가 다분하다. 왜냐? 만약에 정말로 군이 첨단군, 소수 정예화를 꾀하고 있다면 군이나 간부에 대한 개편도 그 대안책을 내놔야 돼요. 근데 지금 한국전 이후 저도 지금 장교를 복무했습니다. 저는 41개월을 복무했어요. 일반 사병의 2배입니다. 근데 그 말을 제가 왜 하냐? 한국전 이후 간부의 이 의무 복무 기간은 줄질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제가 이걸 줄이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말로 첨단군을 고려했다면 간부와 사병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어야 되는데 지금 내놓은 대책은 오로지 사병만 지금 조준하고 있다. 표 계산만 한 거다 이런 그렇죠. 얘기 아니에요? 실질적인 표의 그 힘을 가진 사병만 지금 고려를 했다는 게 다분하게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 성격, 표퓰리즘이 다분한 거기 때문에 여야를 따지지 말고 지금 정치인들이 이거 표퓰리즘에 앞서고 있는데, 그런 행태는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오히려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부족한 자원을 대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군은 150만 명, 120만에서 150만 명이고 정규군이, 거기다가 예비군은 770만 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50만 정규군에다가 300만 정도의 예비군으로 맞선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현대전도, 육군이 마지막 보병이 가서 이 깃발을 꽂아야 되기 때문에 현대전도 머릿수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만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다. 예. 아니 그런데 국방개혁인가 뭔가 해놓고선 사병들 휴대전화를 일과 후에는 그 사용한다는 거 아니야? 허가해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 군 사기 다 꺾이는 거 아닙니까? 각종 정보, 군사기밀이 나갈 수도 있고 사진 찍어서.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보초근무 쓰면서 이게 휴대전화하고 아무리 일과가 끝났어도 군 영내 안에 있는데 그 휴대전화를 허가해주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것도 뭐 물론 여기에다 갖다가 하는 말도 군 인권 운운하면서 뭐 이걸 진작에 해줬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이거는 인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미 미군도 사병들이 핸드폰을 쓰지만 정확한 그 규법을 따르고 있고, 휴대폰을 만약에 근무 중에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고 있고, 정확한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그러니까 단계를 밟아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런 혜택들을 제공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은 이걸 갑자기 지금 열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지금 핸드폰 사용이 많아지면서, 예를 들면은 뭐 화장실 사용 기간이 늘어졌다거나, 화장실 들어가서 휴대전화를 쓰고, 또는 중요 정보를 지금 밖으로 송출한다거나, 그리고 이 전화를 통해 가지고 부모님한테 어머니 내가 지금 장교가 누가 나를 너무 괴롭혀요, 이런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군의 허리급이라고 될 수 있는 부사관, 그 다음에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밑에 예하 그 장병들을 지금 다스릴 수 있는 이 면이 서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군의 사기도 꺾일 대로 꺾였고, 유사시에 만약에 지금부터 전쟁에 들어가야 된다,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따를 군이 지금 없을 정도로 상당히 지금 위태스러운 상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무조건적으로 그냥 열어줄 문제가 아니다. 이거 큰일 났네. 예. 이거 이렇게 부대는 다 축소 폐지시키고 군 사기 다 떨어뜨려 놓고, 예. 북한은 어마어마하고 군복무는 자꾸 줄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전쟁이 안 일어나기만 바라고 주한미군한테만 의존하는데, 예. 그것도 주한미군도 지금 막 한미동맹을 막 와해시켜서 여차하면 주한미군 나갈지도 모르게 만들어 놓고, 도대체 일부러 그냥 아주 나라를 통째로 갖다 주기 위해선 저는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됐다고 보여지는데, 예. 참 큰일입니다. 예. 그리고 아유.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 네네. 미국 지금 현재 또 위수 지역도 지금 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특정 지역 이내로는 나가지 말아야지만 되는데, 네. 유사시에 다시 부대를 복귀를 해서 이제 막아야 되니까요. 네. 군에 이제 이거 유사시 행동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위수 지역도 풀어져 가지고 어디든지 지금 군인들이 휴가를 나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군도 위수 지역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게 오프 리미트라는 이런 그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컬퓨 에리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시간대 영역으로 나눠서 여기는 접근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 지역은 어느 정도로 가지 마라. 이런 규정이 다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모르면서 군 인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군필자도 아닌 사람들이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인권 어쩌면서 운운하는데, 지금 미군은 이런 걸 정확하게 지금 따지고 있고 인권 존중을 하면서도 이걸 다 따르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걸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막 열어주는 말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 군인의 기본권 제10조에서도
군사적 직무의 필요성 범위에서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은 나라의 자산이기 때문에 나라가 필요로 하면 언제든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야지 지금 상당히 안일한 태도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네. 아유, 걱정되네요. 야, 이래서 빨리 이게 정권 교체하고요. 끌어내리고 그래야 돼요. 자,